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니파파 필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만화 슬램덩크가 영화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영화 슬램덩크를 보러 지금 영화관에 가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1, 41인데 저희 세대 아니 슬램덩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나왔었는데, 아마 저랑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분들에게 슬램덩크는 진짜 말 그대로 중학교 시절, 그 10대 시절에 어떤 추억의 한 켠을 장식하고 있는, 그냥 만화 이상을 뛰어넘는, 만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추억이 담겨져 있는 기억의 소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슬램덩크를 보기 시작하면서 농구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 마지막 승부라고 하는 그 농구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우리나라 탑 클래스 배우 중에 한 명인 그 장동건, 그 다음에 손지창, 그리고 그 여주인공으로 심은하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농구 주제 드라마가 마지막 승부라는 게 있었고, 이제 이 슬램덩크는 이제 일본의 고교 농구 대항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농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던, 하지만 신장 스펙은 농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강백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 강백호와 더불어서 국산의 5명의 팀을 이루는 최치수, 그 다음에 정대만, 송태섭, 서태웅, 그리고 강백호. 그래서 제 학창시절, 중학교 시절에 농구에 미치게끔 했던, 저를 뜨겁게 달궜고 우리를 뜨겁게 달궜던 그 슬램덩크를 보러 영화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기대되는데, 제가 항상 영화관 오면은 자, 제 세 번째 두 바퀴 미니콘은 여기 잠깐 세워두고 이제 영화관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일찍 왔네요. 오늘 영화가 1시 50분 시작인데 지금 시간 1시 20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시죠. 아, 슬램덩크 너무 기대되네. 예매할 때도 오늘 평일이라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아, 저 영화관 전세 내고 저 혼자 막 슬램덩크의 감격에 빠져서 영화 보면서 막 환호성 지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모가스에 왔어요. 아, 역시 평일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표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여기 있죠. 1시 50분. 나왔어요. 짜잔. 슬램덩크 포스터 있는데 없나? 위에 있으려나? 한번 위에 가볼까요? 저기 있다. 아, 슬램덩크 포스터 드디어 여기 있어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추억의 감격의 포스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얘가 이제 송태섭이죠. 포인트 가드.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까까머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백호, 파워포워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날카로운 눈매의 잘생긴 요 주인공은 정대만이에요. 그래서 슈팅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고요.
이 정대만의 별명이 있죠. 불꽃 남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넘버 11번을 달고 있는 요 선수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서태웅이고요. 요 가운데 서 있는 요 인물이 바로 센터 역할을 맡고 있는 최치수.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대만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농구를 이제 중학교 때 요 만화를 통해 처음 막 연습을 하게 되면서 제가 키가 작거든요. 키가 172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180 되는 친구들하고 농구를 할 때 내가 성태섭처럼 빠른 발이나 드리블링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키 큰 친구들이랑 그 이제 박스 안에서 이렇게 농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슈팅을 연습해서 미들과 외곽에서 득점을 노리는 플레이어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당시 3점 슈터였던 정대만을 제 약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요, 진짜 슛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 기억에 의하면 눈이 막 와있어. 막 운동장에 눈이 와가지고 막 하얗게 눈이 덮여져 있는 그 운동장에서 공을 튀기면 여러분 공에 그 하얀 눈이 약간 붙어 나와요. 되게 차갑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분 가지고 이렇게 슛 연습을 했던.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뭐 프리드로우 라인이나 3점 라인에서 이렇게 슈팅 내기를 하면요, 꿀리지 않습니다. 잘해요 아직도. 그래서 정대만의 도움이 아닌가. 그 당시에 약간 만화 이야기를 해보자면 90년대가 진짜 코믹이라고 하는 그 만화 장르에 붐이 일었던 해 같아요.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이 웹툰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들어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만화 강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90년대 한국에 그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IQ 점프, 챔프 막 이런 만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만화들에 연재되었던 것들이 이제 슬램덩크, 그 다음에 뭐 드래곤볼 뭐 이런 만화들인데, 그러니까 저와 같은 40대 남자들의 어떤 10대의 기억을 회상하게끔 하는 만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슬램덩크, 그리고 드래곤볼, 에반게리온, 삼삼아이즈, 그 다음에 반항하지마, 상남 2인조 뭐 이런 만화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만화로는 그때는 제가 나이가 안 돼서 보면 안 됐었지만 뭐 형들을 통해 봤던 대표적인 만화 중에 하나가 열혈강호라는 만화. 지금도 연재가 되고 있죠, 열혈강호. 그 끝이 어떻게 날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 열혈강호라는 만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 40대들의 남자들의 마음을, 가슴을 울리면서 막 그 10대 그 시절의 추억,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보면서 그때 수업 시간에 보다가 찢기기도 많이 찢겼어요. 나 기억났다. 대표적으로 그 복싱 만화 중에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가 있거든. 근데 그 더 파이팅 만화를 내가 책 세워두고, 교과서 세워두고 거기 이렇게 보다가 안쪽에 그 책상사람 안쪽에 콘칩이랑 스콜 얼린 거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40대 아저씨들은 스콜 얼린 거, 이거 막 수업 시간에 먹으면서 만화책 보면서 하다가 그 걸려가지고 책 다 뜯겨가지고 만화책 대여점에 가가지고 이거 막 물어내고 포장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오늘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이 슬램덩크와 관련해서 그 되게 유명한 그 만화 속 명언들이 있죠. 명대사들. 그 강백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하는 그런 명대사가 있고요. 정대만이랑 관련해서도 명대사가 있죠. 나에겐 이제 링밖에 보이지 않아. 선왕전에서 했던 정대만의 명대사인데, 그런 대사들. 그리고 강백호가 선왕전에서 그 경기를 뛰다가 루즈볼을 잡으려고 엔드라인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골을 살리는 과정에서 이제 강백호가 등으로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등에 통증을 느끼는데, 그때 이제 이한나가 강백호한테 조심해라, 너 그만 경기했으면 좋겠다, 네 선생님이 달려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강백호가 안 선생님이나 부르는 그 감독님한테 했던 말을 명대사가 있죠. 영감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 다시 산왕전에 나와가서 결국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 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뭐 고전, 물론 고전 좋죠. 그쵸. 고전,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깊은 내면을 살펴보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환경들, 그거 중에서 마주하는 어떤 희노애락들,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고전들을 보는 형식으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 것도 좋은데, 어렵잖아. 근데 꼭 거기에만 삶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떤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만화책을 통해서도 저는 슬램덩크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10대 나이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 난관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격려? 이런 것들을 만화책을 통해서, 슬램덩크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힘을 얻고 또다시 기운내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저한테 힘이 되어지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빨리 영화 보고 싶습니다. 영화 시작 시간은 1시 50분. 아, 이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아바타가 먼저 개봉했는데, 이거 개봉했는데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안중근 의사 2토를 저격했던 그 하얼빈 의거 활동에 대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내용과 일대기를 담았던 영화 영웅. 원래 안중근 의사의 본명이 여기 나와있죠? 안응칠이에요. 하늘의 7개의 별의 기운에 응해서 태어났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안응칠, 이제 훗날 안중근으로 바꾸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안중근 의사가 의거 활동을 벌이기 전에 안중근은 조선시대의 관리의 아들이었어요. 조선시대 안중근의 아버지였던 분이 안중근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에 나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안중근이 역사 가운데 처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안중근 가문이 훗날 이제 몰락하게 되면서 이 안중근 가문이 이 피난길에 그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천주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중근 의사의 가문이 독실한 천주교 집안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의 호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안중근 의사의 호. 호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에 이름 앞에 붙이던 또 다른 명칭을 호라고 하는데, 안중근의 호가 도마입니다. 도마 안중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도마 안중근의 도마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맞냐 그 의심했던 제자 중에 한 명, 그 인물이 바로 도마인데, 그 세례명으로 이제 토마스, 도마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게 되면서 그 세례명을 자신의 호로 붙이게 되면서 이제 도마 안중근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독립군들을 조직해가지고 실제로 독립군 대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고요. 당시 아시아를 침략하는데 주범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함으로써 그 이토의 일본의 죄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동양평화론, 자신이 주장하던 동양평화론을 널리 알리고자 이제, 당시 이토가 저격당했던 곳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이죠. 왜 중국 땅인 하얼빈에서 이토가 저격을 당하냐면, 이때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그 관리를 만나고자 가고 있는 길에 이제 하얼빈역을 거쳐야만 됐었어요.
그러면 이토는 왜 러시아 관리를 만나러 갔느냐? 당시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는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이후였고, 이때 한반도, 우리 한국을 일본이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러시아와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땅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하는 그러한 의거 활동을 벌이셨던 겁니다. 일본은 지금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죽은 위인을 의사라고 부르죠. 근데 일본은 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 간에 똑같은 역사적 사건을 마주하는 역사 인식의 극명한 차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 영웅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관으로 가보겠습니다. F7 딱 중간 좋은 자리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7 여기네요. 아마 슬램덩크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나이대가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40대 이상 분들이 오실 것 같고, 아니면 40대 이상의 많은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 마침 지금 또 방학 시즌이거든요. 오늘은 슬램덩크의 감동을 느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분량의 슬램덩크 영화가 끝났습니다. 보는 내내 울었네요. 이 결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만화책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 내용을 이제 영상과 음향을 통해서 연출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볼 때의 감정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옛날 이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이지만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 자체에 뭔가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고, 이노우에 형님 이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2시간 내내 울다 갑니다. 이 슬램덩크 영화 저와같이 40대 분들은 꼭 아마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슬램덩크를 모르는 하더라도 반드시 와서 영화 보시고, 뭔가 그 남자들만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이 만화에. 또 살아가면서 뭔가 마주하는 여러가지 역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순간적 의지들 주는 감동들이 있어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